나이 50이 넘으니 지난 세월에 대해 뒤돌아보게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생각 혹은 걱정들도 많아지더군요.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는 예전보다 훨씬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중년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늙어서 추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젊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나이 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확대 해석하여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벌렸다가는 다시 돌이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시기이지 이를 크게 벌릴 시기는 아니라고 하셨지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곱게 늙었다라는 말은 우리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경륜과 지혜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륜이라는 것이 삶을 그저 살아간다고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땐 무엇을 하든 젊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답게 늙어가는 5계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답게 천천히 늙어가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시기가 되지 말라고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삼시기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함께 지혜로운 중년,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부러라도 자주 웃어야 합니다.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노인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라 하면 왜인지 모를 무뚝뚝한 얼굴과 딱딱함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요. 자주 웃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요인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 세월 인생이 고단해서 웃을 새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 절망을 이겨내는 묘약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 역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움을 마주했을 테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먼저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버거운 현실에서 매번 절망했더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며 웃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을 즐길 수 있고 잘 웃는 사람에게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더라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세요.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전염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으로 자주 웃자. 웃어야 되겠다. 웃으며 살자.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나이 들면서는 그냥 자주 웃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추합니다. 젊었을 때 불평불만에 쌓여있던 사람들은 늙어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고치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전부 다 맞다 하고 따지며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고 소리쳐서 어른 대접을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어른답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조르지 않아도 알아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그저 넓게 마음을 쓰고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아와 성공 경험이 합쳐지면 그때부턴 남의 얘긴 거의 안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깨우친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경청만 합니다. 아직도 내가 배울 게 많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조언을 해도 안 들을 걸 아니까 입을 떼지 않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어떤 종류의 간섭도 싫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해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상황조차도 정작 자세히 지적받으면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더라도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문즉설 상담을 했지만 잘 들어주고 격려만 한 경우에 더 좋은 반응이 왔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설령 진짜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도 그것이 불편한 내용이나 화법이면 내가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한순간에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며 잘 지내야 하는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뭐든 잘 되면 본인 능력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해도 계속 지적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남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관조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치고 사는 100세 시대의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지키는 딱 하나의 처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처세법은
첫째도 내가 쏜다. 둘째도 내가 쏜다. 셋째도 내가 쏜다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술 한 잔, 밥 한 끼쯤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것에 속내를 풀이하면 결국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는 품격 없는 행동과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 든 사람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가 아닌 곳을 건너가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나도 배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적당히 깔끔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거리면서 먹으면 보기 흉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먹는 것처럼 매너 없이 행동하면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하며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유모에도 신경을 쓰고 옷차림도 단정하면 좋습니다. 화려하게 장신구를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읊조립니다.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에 가면, 즉 노후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남들을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지나보면 출세나 권력,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때는 선두주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영예로운 자리에도 가봤다는 사람들도 나이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9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인생이라는 게 허업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작 누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현재 불어닥친 고통만 아주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웬만한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일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폼을 잡으며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늘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남을 보고 실제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며 살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 매력 있는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력 있게 자기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매력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인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알 수 없지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걱정하는데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50살이 훌쩍 넘은 나이로서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50여 년의 세월이 바탕이 되어 오늘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꿈과 큰 소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조절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묻어나는 노을의 냄새,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며 장식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후에는 그런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내 발로 못 가고, 내 손으로 못 먹고, 내 입으로 떠들지 못하고, 내 귀로 못 듣고, 내 눈으로 못 보면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모든 것들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껴 써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어 무리하지는 마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낫겠지 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재기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은퇴 후에 집에서 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 부인 되는 사람이 너무 귀찮다고 해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삼식이가 되지 마세요. 그런데 끼니를 무조건 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식이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집에만 틀어박혀서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일 집에서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가끔씩 의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도 구경하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던 것만 하면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면서 각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이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요.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니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처음 같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수행을 한 저에게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를 그리워할 나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세요.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는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살면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누구나 그렇듯 어렸을 때부터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저인지라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환경이나 외부의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적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느낄 때가 많은데요. 쇠약해진 몸은 새로운 몸으로 바꿀 수 없더라도 마음은 새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젊게 살면 정신도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삶을 바꾸기도 힘들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늙더라도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인생의 지혜를 차근차근 받아들인다면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 있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고요하길 바랍니다.